안녕하십니까. 팬더맥스 수학학원의 박호진 선임입니다. 지금부터 동아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차 집필평가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항 분석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출문항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어요. 한번 일시정지 해놓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 밸런스 나쁘지 않네. 그리고 삼각함수 활용, 등차 등비, 그리고 수열합, 귀납법까지 이런 단원마다 문제 배점도 크게 다르지 않고 밸런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등차 등비, 수열합, 귀납법 이 세 개가 합쳐서 수열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열 파트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되는 시험인 겁니다. 그럼 난이도를 우리 전 시험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중간고사 대비해서 난이도가 얼마나 올랐고 내렸는지를 확인한 건데요. 상난이도가 출제되면서 상난이도는 배점이 7점 올랐고 대신 중상과 중난이도의 배점이 좀 줄어서 중하랑 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랑 비교하지 말고 1년 전에 봤었던 작년 시험이랑 비교해 볼게요. 작년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작년은 중간고사가 쉽고 기말고사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작년 시험과 비슷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난이도가 대폭 줄었죠. 대신에 중상은 조금 늘고 중하랑 하도 살짝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난이도가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살짝 하락했습니다. 대놓고 학생들이 너무 쉬웠어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닌데 나는 이번이 어려웠는데 서로 약간 의견이 나뉠 수 있을 정도로 소폭 미미한 차이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수열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체감이 거의 안 되셨을 거예요. 저는 원래 수열 좀 어려워해요, 수열 좀 싫어요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래도 학생들 점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도 80점 정도만 맞아도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보실 수 있고 전교에 90점 맞은 학생들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주요 문항을 한번 보실게요. 탄식이 나오는 7번이죠. 항상 동하고 7번 유명하죠. 동하고 7번. 저거 SN 해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반항이 1000보다 작은 조건을 찾기가 쉬운데 0보다 큰 조건에서 예를 들어 n이 2일 때는 안 되고 3일 때도 안 되고 이런 조건을 많이 놓치셔서 개수를 틀리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16번 문제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 혹시 익숙한 친구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바로 지난달 딱 한 달 전에 출제됐던 고3들이 보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공통 22번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항이 좀 말이 많았어요. 이게 점화식으로 풀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처럼 풀면 문제가 또 다르게 해석되기도 해서 좀 왈가왈부가 많았던 문제인데 이런 걸 착실히 준비한 학생들은 쉽게 맞췄을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지식도 조금 쓰셔야 하고 내저번과 내저번 반지름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코사인 값을 물어보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시려면 DE, EF, DF 굉장히 많은 변의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문제를 읽어보시면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코사인을 그냥 물어보지 않고 코사인 제곱 구하래요. 코사인 제곱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1-사인 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사인 값을 알면 그걸로 코사인 제곱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약간 뉘앙스가 비춰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주 요망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25년 작년이죠. 1년 전에 봤던 5월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 22번 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아고 2학년 시험지의 굉장한 특징은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한다는 점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숫자 딱 하나 바꿨거든요. 숫자 딱 하나 놔줬거든. 그걸 제외하면 동일하죠. 그래서 학생분들은 사실 부담이 되게 심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고2 것만이 아니라 고3 것까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준비와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자, 요 문제 제가 지금 화면이 바뀌었는데 보이시나요? 457번 저희 한수위 교재 숫자까지 100% 일치하도록, 저희 한수위 교재가 원래 기본적으로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숫자 변형 문제를 같이 수록해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저희는 숫자까지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숫자까지 100% 완벽하게 일치하게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저희 등급 컷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중간고사 등급 컷이 70대였어요. 제 생각에는 기말고사 이번에 등급 컷도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1등급 컷은 70점 한 중후반 정도, 그리고 2등급 컷은 한 60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또 예상이 돼요.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이 모든 학원 중에서 해설 영상을 제일 빨리 올려요. 그래서 사실 바로 어제 시험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저도 현재까지 들리는 정보를 좀 종합하고 제가 유추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적표에는 여러분 중간고사, 수행평가 합산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고사랑 잘 합산돼야 되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수학을 혼자 공부하시거나 혹은 수학을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시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열은 해설지대로 풀면 맛이 굉장히 안 사는 단원이에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굉장히 너무 유명한, 그 현우진 선생님 표현으로 레전드 네임드 수열이라 그러죠. 네임드 수열이라고 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이 있고, 그런 해석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5번 문제 등비 수열의 부분합을 쓰는 문제고요. 6번 문제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등차 수열의 부분합 문제인데 이걸 얼마나 센스 있게 쉽게 푸느냐에 따라서 뒤쪽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시간이 확보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라딘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만화로 봤었는데 최근에 실사화 영화 한 그것도 최근은 아니구나. 거기에 보시면 그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를 태우고 이제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면서 부르는 어홀리 월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2학기가 되시면 이제 미적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1에다가 고3 때 선택으로 미적분 2까지를 하셔야 되고, 문과 학생들도 미적분 너무 중요하죠. 수능 공통 과목이니까.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수열처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빨리 풀 거냐가 그 푸는 사람마다 요령이 너무 달라요, 스킬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런 스킬을 배우셔야 되고, 해설지로는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해야 되고, 물론 인강에 1타 선생님들 너무 잘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분들께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여러분이 딱 인강을 3번, 4번, 5번, 6번 반복해서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들 한 번 정도 듣고 그래 하고 덮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한 번만에 습득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옆에서 그거 한 번 듣고 문제에 적용을 못 하시면 옆에서 선생님이 야 이거 배운 거 그렇게 하는 거랬잖아, 이거 그렇게 하는 거랬잖아, 여러 번 다시 되짚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좋은 선생님께 잘 배우셔서 미적분 1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팬더맨스였습니다.